이변의 라이프 코칭에 이응을 넣을까 말까 내가 그거 갖고 한참 고민했는데 라이프 코치잖아요. 네네. 라이프 코치의 나는 이게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싶어서 라이프 코칭이라고 했는데 네네. 검색에 뭐가 유리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코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네. 이변 저는 변영석이고요. 네, 저는 이상빈입니다. 네, 이변의 라이프 코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한 거 아직 편집도 못했는데 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고 오늘은 세팅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여기가 스튜디오 파란이라는 곳인데 대표님 도움으로 네네. 요번부터 좀 이렇게 퀄리티를 확 바꿔갖고 계속 가볼까 해서 이제 부탁도 드리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왔는데 여긴 독산동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 달 뒤에 인천으로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뭐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네네. 어쨌든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 아마 영상 퀄리티나 음성 퀄리티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쵸. 네, 잘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가 아니죠. 오늘의 전체 전체 주제는 주제죠? 셀프 케어라고 잡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셀프 케어 얘기를 잠깐 하기도 했었죠. 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의 종류라던가, 아니면 그때 사람들의 상태,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막 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본인이 극복하고 개선해 갈 거냐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말씀도 드리고 조언도 하고 했지만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셀프 케어를 이제 이번 주제로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셀프 케어가 보니까 2018년에 미국에서 애플이 선정하는 이제 주요 트렌드 키워드를 뽑는데 네네. 그때 1등을 한 게 2018년에 이미 셀프 케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뭐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자기 돌봄 이런 건데 그쵸. 이런 번역으로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셀프 케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하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그랬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면 셀프 케어를 어떤 얘기다라고 좀 정의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게 네이버에 그 셀프 케어라고 치면은 이제 화장하는 법, 네. 뭐 이렇게 미용 코스메틱에 관련된 단어들만 나오는데 셀프 케어, 네일 케어, 뭐, 그렇죠. 네, 뭐 이런 종류의 연관해서 네. 네. 근데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셀프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건강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쵸.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셀프 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요거를 분류한 것을 보면 여기 이제 대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나와니까 애플이니까 네네.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렌드를 따라서 이걸 분석을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헬스케어 종류. 그쵸. 그러니까 뭐 요가를 한다던가 뭐 그 뭡니까 이 헬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쵸. 헬스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하는 걸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케어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이거는 좀 메디컬 케어하고 좀 연관해서 보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를 헬스, 메디컬 요거를 합쳐서 요 부류가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멘탈 케어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뭐 헬스와 관련해서 뭘 얘기를 할 처지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멘탈,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 내지는 평소 생활함에 있어서의 장애 뭐 등등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이 마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인데 그거를 저기 뭐 상담자나 의사 선생님이나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그렇죠. 그게 핵심이 거죠. 네, 그게 핵심이고요. 뭐 헬스케어야 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도 너무 잘 돼 있고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를 진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주제들은 정신에 관련된 멘탈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스스로의 건강이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체크 포인트를 체크를 해봤는데 좋지 않다면 어떻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세세한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멘탈 케어 그러니까 그 셀프 케어라는 말이 한국에서 좀 코로나하고 연결했을 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 얘기도 많이 있었고 맞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어떤 멘탈 프로블럼들이 네. 굳이 영어로 하자면 네네. 이건 많이 이제 발생했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거와 연관해서 그럼 한국에서도 이 셀프 케어를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셀프 케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주의 사고를 하는 문화권에 속해 있는 국가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절대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 척도마저도 사실은 정신 건강이죠. 를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문화권에 속해 있었죠. 근데 그렇지 못한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고요.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은 본인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한 지표나 혹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큰 주제죠. 간단하게 그냥 통계만 좀 봐도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수, 그다음에 이걸 상담을 받은 사람의 수가 거의 한 2배 가량 늘어났어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네. 했죠. 이게 이제 뭐 한국의 이제 집단주의적 문화도 있지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 주변에 계시는 음모론자들은 엄청나게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네. 정부가 숨기고 있다. 더 큰 일이 네네. 될까봐 막 이런 얘기까지 네, 그렇죠.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라도 정신적인 이제 고통,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급증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 헬스케어란다. 셀프케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셀프케어를 할 때 이게 이제 셀프케어를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 보면 셀프케어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최근에 이제 막 유행하고 있는 건 셀프케어와 명상이 네네. 연결된 요 조합이 하나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명상을 트레이닝하는 거. 그래서 막 보면 명상하는 음악과 뭐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만 담은 뭐 막 이런 영상 유튜브에 잔뜩 막 사실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셀프 케어를 한다는 건 명상인가? 명상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명상도 그 셀프 케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셀프 케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가지의 방법으로 본인을 케어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명상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 예를 들면 뭐 다른 방법으로 또 비디오를 본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던가 사람 성향에 따라서 집에서 그냥 12시간 잠을 잔다던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큰 주제의 한 포인트는 이 셀프 케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때 본인이 몸에서 바깥으로 분출하는 시그널이 뭔지를 좀 알아내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러니까 정신 건강의 이상 징후. 그렇죠. 이상 징후가 뭘까? 그거를 먼저 좀 보고 네네. 그러면 그런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발견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렇죠. 어떻게 내가 대처하면 되는가?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로 오늘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게 방향이 제가 보니까요 2가지가 있어요.
흐름을 보니까 명상은 네네. 명상을 하는 건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명상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뛴다던가 걷는다던가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뭐 취미 생활에 집중한다던가 하는 맥락이 있는데 두 가지는 좀 방향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왜냐하면 명상을 하는 이유는 왜 자기 객관화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인식을 강화하는 이게 딱 지난 회 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넌 저지멘탈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내재화하는 것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하는 방법을 보면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다른 생각들이 들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지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말하자면 생각을 적게 하게 만들고 생각을 덜 하게 만들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들여다보냐면 그건 아니야. 들여다봐. 나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작업인데 사실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걷거나 뛰거나 한다거나 이렇게 취미 활동과 같은 거 다른 재미 요소를 하는 건 이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이걸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방향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셀프 케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정의를 다시 돌아보면은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일컫거든요. 그 말인즉슨 명상이라는 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인식들이나 어떤 행동들을 내재화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 활동이나 다른 액티비티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를 케어하는 방법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두 행동 두 액티비티가 성격은 다르지만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들이 맞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는 이제 셀프 케어라고 우리가 그냥 명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이제 아쉬웠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본인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시그널을 외부로 분출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혹은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처럼 표현되는 문화가 오랫동안 있어 왔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념들은 요번에 좀 깨부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셀프 케어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 또 다른 명상하시는 분도 한번 모셔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그러면 좋을 것 들어보는 같아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저게 뭘까 도움이 되나 싶은 것도 있어요. 네네. 근데 원리나 맥락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 맞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한 체계적인 어떤 수련법, 뭐 노하우들이 집약돼 있는 거라 거기만의 이 세계가 있는데 제가 이쪽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네, 나중에 친하게 한번 한번 다뤄보게 얘기를 하죠.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프 케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고 보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 그렇죠. 그런 이제 원리들을 말하는 건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 나의 마음들이 처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해지나 뭐 항상 필요한 거기도 하죠. 우리 마음이 언제 뭐 평온하겠습니까만 그렇지만 항상 필요하지만 그래도 특히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것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